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암. 암이 생기는 이유는 면역체계 이상,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중금속이나 자외선, 방사선 등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침투되는 발암물질들이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주변에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들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발암물질과 유해물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향초 방향제 탈취제입니다.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처럼 밀폐되고 냄새나는 곳 또는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향초나 방향제를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향기를 일으키는 제품 대부분에는 리모넨과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방향제뿐만 아니라 표백제나 주방용 세제 등에서 레몬향을 내는 성분인데, 리모넨 그 자체로는 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기 중에 분출되어 오존에 노출되면 포말데하이드라는 발암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포말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염증 반응이나 간독성, 폐암, 인후암,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임산부에게 장기간 노출 시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프탈레이트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으로 공기 중에 향기가 오래 머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인체에 다량 유입될 경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며 특히 간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임산부의 경우 조산 위험을 높이며, 아이들이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면 호르몬 교란, 뇌 발달 저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상반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위반한 제품 623개를 적발했는데, 이 중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포말데하이드 안전기준을 무려 최대 16.7배나 초과한 것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초를 켜놓게 되면 초가 연소되면서 실내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악취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찾아 없애도록 하며, 향초나 방향제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자주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습기입니다. 겨울에는 건조한 날씨 탓에 가정마다 가습기 한 때쯤은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가습기를 사용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수돗물과 정수된 물 둘 중 어떤 물을 사용해야 안전한가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느 한 방송사에서 가습기 수조에 담긴 물로 시간에 따른 세균 변화를 측정했더니 초반에는 수돗물이 정수된 물에 비해 미생물이 적게 관찰되었지만 12시간 이후에는 정수된 물과 수돗물의 미생물이 비슷한 수준으로 관찰되었는데요. 수돗물에 함유된 염소 성분이 수돗물 자체를 소독해 세균 번식을 막아줄 거라 예상했지만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습기는 물을 담아놓고 사용하는 특성상 오랫동안 물이 수조에 담겨 있으면 수돗물이든 정수된 물이든 세균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가습기가 청결하지 못할 경우 폐렴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포도상구균, 장염이나 인후염을 일으키는 폐렴간균, 호흡기를 통해 폐혈증을 일으키는 녹농균 등의 수많은 균들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 이틀에 한 번은 물을 갈고 깨끗이 세척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드라이 클리닝입니다. 혹시 드라이 클리닝을 마친 의류에서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맡은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세탁하기 어려운 의류를 세탁소에 가져가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곤 하는데, 이때 옷에 묻은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벤젠이나 에틸벤젠, 자일렌 등 석유계 정제 과정에서 얻어낸 석유 추출 물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성분들은 대부분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A, 2A군으로 지정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세탁소에서는 옷이 완벽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닐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붙어있는 채로 집까지 가져오게 되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남아있던 것입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 따르면 드라이 클리닝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퍼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피부나 기관지를 통해 쉽게 인체에 들어와 합병증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데, 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심할 경우 식도암, 자궁암, 방광암 등 특정한 유형의 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일을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옷이나 유니폼 등을 정기적으로 드라이 클리닝하는 일반 사람들 또한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면 현기증이나 졸음, 기억력 저하, 심하면 피부 발진이나 트러블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세탁물을 받은 뒤 비닐도 벗기지 않고 곧바로 옷장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석유계 화학물질들이 비닐에 막혀 빠져나오지 못해 옷장을 열면서 계속 마시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특성은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햇빛과 같이 온도를 높여주면 공기 중으로 빨리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외선에 의한 분해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탁물을 받으면 비닐을 개방한 상태에서 바깥에 3시간에서 4시간 널어준 뒤 잘 털어서 옷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영수증 종이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백화점 등에서 쓰이는 영수증은 대부분 가멸지를 이용합니다. 가멸지는 종이 표면을 화학물질로 코팅해서 열을 가하면 색깔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잉크 없이 글자를 새길 수 있는데 문제는 이때 가멸지의 색을 나타나게 하는 화학물질로 비스페놀A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비스페놀A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 즉 환경호르몬으로서 피부를 통해서도 침투가 가능한 성분입니다.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비스페놀A에 대한 연구 결과 남성일 경우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발기부정과 무정자증을 유발하며 여성에게는 성조숙증과 기형아 출산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자궁암이나 유방암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당뇨와 비만, 아토피, 피부질환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 정말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비스페놀A는 물보다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핸드크림이나 로션, 세정제 등을 바른 손으로 만지면 몸에 더 잘 흡수되는데 미국 미주리대의 연구에 의하면 핸드크림을 바른 후 영수증을 2초 정도 잡고 있을 때 피부의 비스페놀A가 안전기준치보다 무려 60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찰나의 순간, 잠깐 만지는 영수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영수증을 받으면 잉크가 인쇄 안 된 부분을 잡아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으며 어쩔 수 없이 영수증을 수시로 만지는 직업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서 작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머리빗입니다. 머리 손질이나 두피를 지압하는데 흔히 쓰이는 머리빗. 머리빗에도 가히 충격적인 세균들이 존재하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머리빗의 세균은 화장실 손잡이보다 무려 300배, 신발장 세균의 2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머리빗의 세균들은 머리를 빗을 때 두피로 옮겨가 가려움이나 비듬, 모낭염 등을 유발하며 더 나아가 자칫하면 탈모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데요. 머리빗에 세균이 많은 이유는 두피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이나 헤어왁스, 스프레이 등 헤어 제품의 잔여물이 머리를 빗을 때마다 빗 구석구석에 껴서 박테리아나 곰팡이균 등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빗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샴푸를 푼물에 10분 이상 담근 뒤 칫솔 등을 이용해 세척하고 햇빛에 완전히 잘 말려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TV 리모컨입니다. 여러분은 TV 리모컨을 하루에 몇 번이나 만지시나요? 감염 예방 저널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TV 리모컨에서 피부 감염과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인 황색 포도구균을 비롯해 대변에서 발견되는 대장균, 폐렴桿균, 엔테로코쿠스 페칼리스 등 이름도 생소한 균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복통, 두통, 설사, 폐렴 및 요로감염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히나 TV 리모컨은 여러 명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한 명 이상이 만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균의 집합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호텔이나 펜션 등에서 숙박하게 되면 TV를 켜기 위해 리모컨을 만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 미생물학회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호텔 객실의 물건 중 TV 리모컨이 침대보, 문손잡이, 화장실보다도 더 많은 세균에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TV 리모컨은 틈날 때마다 청소하는 것이 좋은데 간단히 물티슈로 닦아도 좋지만 알코올이 함유된 손세정제 등을 휴지나 화장솜, 면봉 등을 이용해 틈새까지 닦아주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